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도 김영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니,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침대 옆 낡은 탁자 위에는 먹다 만죽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그의 얼굴은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영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이후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겨우 소리를 내어 보았습니다. 도연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죽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래서야 언제 나으시겠어요. 영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6에 남편을 잃고 홀로 도연을 키웠던 그 시절을요.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시장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웃들은 영순을 억척스런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의 영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환갑을 넘긴 몸에 찾아온 병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박말순 할머니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간절히 바라보았지만 박 할머니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초연금 통장 어디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응답 안 하시면 제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도연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평생 모아둔 통장들이 그의 손에서 뒤적거려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내면 도연이 더욱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찾았네요. 도연은 통장을 들어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생활비도 써야 하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다고 하시는군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발랐던 도배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임종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영순아, 도연이를 잘 부탁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부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자신이 도연을 제대로 키운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몸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와 그리고 점점 차가워져가는 아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영순의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이것이 의도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문이 안 열려? 영수는 간신히 일어나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만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열쇠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왜 문 앞에 서 있어요? 도연아, 문이 잠겨 있더구나. 아, 그거요. 어머니가 넘어질까봐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도연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구나. 문이라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몸이니까 푹 쉬셔야 해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더 다치면 저만 고생이에요. 저만 고생이라는 말이 영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순의 하루는 침대와 화장실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창문은 높아서 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의 흰 점들만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존댓말을 썼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어머니, 밥! 마침내는 그냥 밥그릇을 탁자에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수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았지만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흘렸네! 도연이 들어와서는 혀를 찼습니다. 이러면 언제까지 제가 치워야 해요? 미안하다. 도연아,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매일 이래놓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돈은 못 줘. 어머니 병원비로 나갔다고! 기초연금, 그것도 다 썼어.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야! 진짜 없다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간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약도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도연아,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은 왜요? 약이 떨어졌잖니. 아직 있어요. 없어. 도연아,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누워만 있으면서 뭘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몸인데. 내 몸 하지 마요. 누가 돌봐주는데요? 누가?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아, 너 왜 이러니? 왜 이러긴 왜 이러냐고요. 38살 남자가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사는데 저는 뭐예요? 어머니 시중이나 들고 있고. 도연아, 시끄러워요. 탁자 위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영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말 걸지 마요. 짜증나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수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연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줄 때도 방을 치울 때도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며 지낸 날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창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있었지만 영순에게는 모든 날이 같았습니다. 잠그어진 방 안에서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공중에 글자를 썼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글자는 공허한 공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순의 방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기름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연료비가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수는 얇은 이불을 온몸에 둘러쓰고 떨었습니다. 추워. 도현아, 아침에 도연이 밥을 갖다 주었을 때 영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씻지 못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도연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도현아, 씻고 싶어. 문 앞에서 영순이 울먹거렸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더러운 건 어머니나 알아서 해요. 영수는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았습니다. 하지만 왼손만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게 정말 자신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 너머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왼손이 아파왔습니다. 뭐야, 이 소리가. 도연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왜 벽을 두드려요?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도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박 할머니가 들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영수는 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누군가 알아채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복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먹은 음식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영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아, 도현아. 하지만 도연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누구든지. 도와줘. 영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왼손이 부어올랐지만 계속 쳤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절망적인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 김 선생님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갈게요. 박 할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도현 씨. 도현 씨.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도연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옆집 박말순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아, 그냥 투정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봐드려야죠. 됐다니까요.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안부 확인차 왔습니다. 저희는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서요.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간단히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쉰 듯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문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면사무소 직원 이민정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재빨리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도와주세요. 영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했습니다. 이민정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에 가시죠. 안 됩니다.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민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냥 감기예요. 하지만 이민정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민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천사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영수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7년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영순과 단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나간 후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자를 썼습니다. 갇혀 있어요 라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맞거나 다친 적 있으세요? 영수는 다시 썼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요. 의사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입니다. 며칠 후 영수는 친척 윤미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구속되었습니다. 미라는 영순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미라가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푹 쉬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정하석이 영순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씩 움직여보는 거예요. 영수는 오른손 검지를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하석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여요.
영수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한 걸음씩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밖에 나가볼까요?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천천히 가면 돼요. 영수는 7년 만에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구멍가게도 있었고 새로 생긴 카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수는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신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일이었죠. 앞으로 자주 뵈어요. 그날 밤 영수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어. 일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약초 일 말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으면 그때 생각해봐요. 2달 후 영수는 작은 약초방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래. 약초차가 맛있다던데. 영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영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또렷했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뭐가 고마워요, 언니.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와서 꽃들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봄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약초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차를 끓이고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러 왔고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천만에요. 가족이 서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혼자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찻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영수는 도연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도연이요, 제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 없어요. 영수는 여전히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가족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요. 네. 어머니, 예전 일은 다 잊어버려요. 이제 제가 잘할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요. 7년 동안 감금당한 걸 잊어버리라고요. 어머니, 당신이 제 통장 빼앗고 문 잠그고 병원도 안 데려간 걸 잊어버리라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럴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파요. 어머니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20년 전에 선택한 결과예요.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도연이 나간 후 영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녁에 윤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도연이가 왔다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영수는 차를 끓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무서웠어. 분노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미라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야.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거든.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남이야. 다음 날 영수는 평소와 같이 약초방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와서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아들이 찾아왔다면서요. 아들이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영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 왔다 갔어요. 할머니들은 영순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여성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영수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배운 거야. 나를 지키는 법.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내는 게 최고의 복수야, 기억해. 저녁에 혼자 남은 영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어린 도연을 안고 찍은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잘 살았어. 영순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밤이 깊어갔지만 영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차를 끓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영순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